그 손에 땀을 쥐게 한다라는 말이 정말 손에 땀 때문에 대본이 다 젖었을 정도로 그 정도로. 네. 계절에, 그때가 계절이 어땠나요? 뭐 약간 쌀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니, 정말 윤세를 몇 번을 다시 했어요. 손이 흥건할 정도로? 네. 물바다가 될 정도로 그 정도로 손에 땀을 쥐게 한다는 약간 대명사 같은 그런 대본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 악연은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어떤 각자의 욕망을 가진 6명의 인물이 어떤 특정한 사건을 겪게 되고요. 그럼으로써 발생하는 벗어나고 싶어도 벗어날 수 없는 어떤 실타래처럼 얽힌 그런 악연의 굴레에 빠지면서 벌어지게 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동명의 웹툰을 원작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시리즈로 해야겠다라고 결심하게 되셨는지 그 이유와 과정 좀 소개 부탁드릴게요. 제가 전작 리멤버를 이제 개봉을 앞둘 때쯤 이 카카오 웹툰으로 이 작품을 접하게 됐고요. 네. 정말 너무 재밌더라고요. 제가 한 번에 그 자리에서 다 그 웹툰을 봤었는데 그러면서 이 작품을 한번 찍어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근데 이게 영화로 하기에는 아무래도 이제 시간, 타임 분량이 좀 많을 것 같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좀 드라마 형태로 좀 하면 이 이야기를 좀 담아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최초로 대본 작업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배우분들께 좀 여쭐게요. 악연 대본 받고 어떠셨는지, 어떤 점이 이끌려서 이거 해야겠다 생각을 하셨습니까? 그때 가장 끌렸던 거는 이렇게 극단적이고 이렇게 스토리가 강하면서도 한 호흡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작품들을 만나본 적이 많이 없었었고 그 이야기에 처음에 많이 끌렸었고 그리고 두 번째에서는 이 반전과 그 구성들에 굉장히 매력을 많이 느꼈었던 것 같아요. 극단적이고 되게 무섭고 혐오스러운 인물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바보스럽고 또 어떻게 보면 되게 어리석어 보이는 편들이 그 간극사에서 나오는 약간 이상한 코미디 같은 게 좀 느껴지면서 거기에 굉장히 흥미를 두면서 작품을 선택하고 했던 것 같습니다. 대본 보고 좀 신선했어요. 왜냐면 주인공 이름들도 사채남, 목경남, 안경남의 그 어떤 대본의 세계에 빠져들었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저한테 사실 제안 주신 캐릭터는 조금 뒤에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재밌어서 이 대본을 제가 받은 건가? 라는 생각을 잊을 정도로 대본에 몰입했던 것 같아요. 이제 형님이 1부부터 이제 끌고 가기 시작하면서 뒤로 이야기가 진행될수록 이제 촘촘하게 이제 그 인연들이 이제 악연이 되어가는 그 징글징글한 어떤 이제 이어져가는 서사들이 너무 재밌었고 흥미진진하고 그랬습니다. 예. 그 전에 악연의 이 독특한 설정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아까 신민아 씨께서도 대본을 보는데 뭐 안경남, 목경남, 이게 굉장히 사채남 이런 인물들도 굉장히 흥미로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감독님 왜 인물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몇 분 빼고는? 제가 이제 대본 작업을 하면서 그 캐릭터성을 좀 필요로 하는 상황들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인물의 그 특징, 그 상황의 특징에 맞게 대본 작업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사실 이제 대본을 읽는 사람들은 뭐 배우 또는 뭐 관계자들, 스태프들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좀 더 대본상 몰입해서 읽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사실 실제로 작품에서 너 목경남이야 이렇게 부르진 않거든요. 네, 그럴 수는 없으니까 각자의 그게 있는데 어쨌든 여기서는 대본을 읽는데 좀 더 포커스를 줘야겠다. 그래야 또 감독 입장에서 그 대본을 읽는 사람들의 마음을 잡아야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것들이 그게 여러 가지 녹여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요. 네. 또 몰입감을 주기 위해서 아무래도 이희령 감독님께서 연출뿐만 아니라 글도 직접 또 쓰시는 분이시라 그런 또 배려를 하신 것 같은데요. 목경남은 어떤 인물인지 궁금하고 또 어떻게 하다가 악연에 빠지게 되는지도 말씀 부탁드릴게요. 목경남은 어떤 한 의문의 사건을 목격하게 됩니다. 이름 그대로. 그러면서 이제 그거를 방관하고 그거를 어떤 안경남의 얘기로 인해서
돈을 받으면서 사건을 무마하려고 하면서 사건은 조금 더 커지고 그러면서 폭풍처럼 또는 열차처럼 앞으로 달려나가게 되는 그런 인물입니다. 조금 의문스러운 인물입니다. 씨는 주연 캐릭터 소개와 함께 어떻게 악연에 빠지게 되는지 그 이유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주연은 과거 트라우마를 갖고 있는 외과 의사고요. 두 번 다시 마주치고 싶지 않은 인물과 만나면서 감정이 막 휘몰아치는 인물입니다. 자, 사차남 어떤 인물인지 궁금하고 그리고 어떻게 악연에 빠지게 되는 겁니까? 이제 빚이 불어나서 한 달 만에 갚지 않으면 안 되는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상황에 몰려서 마침 아버지의 사망보험금 증서를 발견하게 돼서 이제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살인 청부를 길룡 캐릭터한테 제안하는 인물입니다. 길룡은 물류센터에서 잘리게 돼요. 이제 직장을 잃게 되는데 고향에 있는 아픈 아이를 위해서 돈이 필요한데 그 순간 사차남이 이제 위험한 악한 제안을 하게 되죠. 이제 그래서 그 제안을 받아들이면서 그 계획에 이제 일부가 되는 거죠. 엮인 거죠, 이제. 예. 거래 악연에 빠지신 거군요. 거래의 악연. 그쵸. 예, 안경남은 꽤 성공한 한의사고요. 여자친구 유정과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면서 이제 그 사고를 덮으려고 악연에 빠져드는 인물입니다. 유정은 안경남의 여자친구고요. 네, 아주 매력적인 여자친구입니다. 네, 남자친구의 교통사고를 이제 같이 겪었고 남자친구 사고를 덮으려고 하자 모르는 척 동조하는 악연에 빠지게 됩니다. 광수 씨, 예. 변신 포인트 어, 이번에 안경남으로. 예. 참 예전부터 악역을 해보고 싶다고 인터뷰 때나 항상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악연을 통해서 꿈을 이뤘습니다. 네. 이제 나중에 공개가 되고 나면 오해하실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그렇다기보다 본인 예. 모습과는 다른 모습인 아니요, 거죠? 그게 아니라 예. 예, 악역을 해보고 싶었던 그쵸. 꿈을 저는 정확히 그렇게 이제 예. 말씀을 해주셨어요. 예. 악역을 해보고 싶었던 꿈을 악연을 통해서 이룬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공승현 씨 어때요? 달라진 본인의 모습을 보고. 네, 달라진 제 모습을 보고 되게 많이 어색하긴 했거든요. 판문파탈 매력의 유정을 소화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고민을 했는데 근데 분장팀과 의상팀이 정말 많이 도와주셔서 그리고 또 현장에서 계속 유정이라고 불리고 그렇게 현장에서 있다 보니까 제 모습에도 익숙해지고 또 더 연기를 편하게 할 수 있겠더라고요. 마지막에 뭐 광수 오빠랑 찍을 때는 막 정말 저도 꿈을 펼쳐봤던 것 같습니다. 꿈을 이루셨나요? 네, 저도 오빠랑 비슷합니다. 두 커플이 꿈을 이루셨네요. 이 작품을 통해서. 네, 저희한테는 산타클로스 같은 악연입니다. 작품입니다. 좋습니다. 폭삭 속았수다가 4주 동안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딱 공개가 되는데 부담감은 없으신지 그리고 예상 성적 기대 성적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복사를 열심히 봤거든요. 보면서 이제 참 1화부터 눈물을 흘리고 했었는데 사실 부담이 없다면 거짓말이겠죠. 이게 4주 동안 하고 저희가 바로 연달아서 또 시청자들을 만나는 거니까. 근데 또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의 장르적인 또 재미가 있으니까 또 아마 그런 어떤 따뜻한 휴머니티한 얘기를 또 보시다가 또 이런 또 매운맛을 또 보시면 또 맛있게 드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뭐 예상 성적이라기보다 최대한 많은 분들이 보시고 그냥 재밌게 봐주셨으면 하는 그 마음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